4번 한승주 참가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2분 브이로그 함께 시청할 수 있는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 사실 브이로그 이번에 미션 하면서 제가 짐벌 이 셀카봉 처음 들어봤고 브이로그라는 것도 39년 인생에 처음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서툴지만 사실 담고 싶었던 게 3가지 있었거든요. 브이로그 2분 동안 보시면서 어떤 걸 담고 싶었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한승주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 서울시당 당원들의 핫플이 되고 싶은, 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당사에 찾아왔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환영 문구도 있네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저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되게 분위기 아늑한 것 같아요. 오, 센스 있게 사물함도 당 색깔로. 따뜻한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도 있네요. 오, 최고 최고. 위쪽에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라는 책꽂이도 보입니다. 오, 이런 것까지 준비. 오늘 만나기로 한 분들이 이미 와 계셔요. 같이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 참가자분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번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여름 휴가잖아요. 휴가 계획들 다 세우셨어요? 저희 이번에 민서유 여름 워크숍 가기로 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여름 휴가입니다. 저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어디 놀러 갈 hum도 잘 안 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요. 맞아. 휴가, 바캉스, 그게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아이스 맥주 마시면서 이런 게 바로 바캉스죠? 그거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당 당원 아닌가요? 애정을 가져야 할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역시 예리하셔. 자, 여러분 그럼 이거 어때요? 올여름 혼자 때 우리 어때?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와 밖에 없는 민주서울 유니버스 민서유와 함께해요. 여러분 오늘도 민서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 브이로그 영상 굉장히 웃으면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5분인가요? 총 5분 중에서 한승주 씨가 가장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연기를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지몽 심사위원님부터. 네. 잘 하셨어요. 저는 그 브이로그 잘 만드셨고 본인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현재 포지션을 잘 활용하셔서 잘 만드셔서 저는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하고요. 본인들이 이제 느꼈던 아까 그 같이 참가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오게 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모여주셨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외에 저희 이제 12강 참가자분들 이번에 또 결승 같이 진출하는 3분 외에 8분 모두에게 제안을 좀 드렸는데 번개다 보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는 4분만 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구영식 심사위원님은요? 가장 발랄한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톡톡 튀는 느낌이었고요. 네. 근데 다만 그 화면에 비춰준 서울시당의 작은 도서관의 책은 왜 그렇게 적은가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아주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도서관이었나요? 네, 그냥 작은 아니고 아주 작은 도서관이라고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책이 적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현 심사위원님은요? 재밌게 보셨나요? 브이로그만 봤을 때는 4명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짧고 굵은 심사평. 난기령 심사위원님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미션에 충실하신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브이로그 틀기 전에 이 브이로그에 3가지를 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받았던 미션 키워드가 3가지였습니다. 민주당, 서울, 핫플레이스. 이 3가지였는데 이 3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가 주제로 선정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가지를 모두 다 관통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오프라인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그리고 온라인에는 민서유. 그래서 이 2가지를 네, 담고 싶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풍성함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같이 참가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출연시켜서 점수를 더 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희 함께했던 모두가 다 우리 민서유의 자원이고 계속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일단 사람 머릿속부터 제일 풍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담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고 싶었던 건 제가 브이로그 처음 찍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김은기 참가자님도 함께 해주셨고 굉장히 서툴렀을 겁니다. 그런 서툴고 평범한 우리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내년 총선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를 어쨌든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건 또 소수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가장 서툴고 평범한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지금 멘트 네. 준비했던 거잖아요. 영상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시죠? 혹시 3가지 뭔지 물어보시면 네,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다 잘했다 그랬잖아요. 네. 굳이 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다 좋았을 거야. 굳이 그걸 멘트를 덮으면서 잘 찍은 영상이 덮였어요. 죄송합니다. 빠른 인정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미션이 4번 공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번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죠. 자, 이 공 안에 다시 다 넣어서 이 중에 한 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럼 자, 하나 골라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요. 네. 4번 고르셨습니다. 이거 마술 아니고요. 그러게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다행이네요. 긴장감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4번 주제 주세요. 자, 수능 논란 본질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사실 오늘이 결승인데 좀 분위기가 이렇게 텐션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원래 그 민서유 스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자 오디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제시된 룰에 맞게 이 주제에 맞게 이제 패널분들 모시고 진행하는 컨셉으로 좀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참가자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컨셉을 그냥 해도 괜찮을지. 네, 어떻게 3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룰 파괴해도 뭐 괜찮다라고 마음껏 파괴해 주세요. 네, 허락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별의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별의별 이슈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수능 논란 본질은 무엇인가네요. 지금까지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달라오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 비타민C 충전하면서 광고 하나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 강진에서 올라온 구기자입니다. 네. 이 구기자가 아니네요. 구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보다 보면 속이 뻥 뚫리는 효능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효능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겠죠. 부작용으로는 언론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구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장모, 측근 사업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느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3건의 형사 고소 고발을 또 장모로부터 3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엄청난 부작용인데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 부작용도 효능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구 기자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종료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토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이후에 수험생, 또 학부모, 학원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들 모두 멘붕에 빠져서 아직 우리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수능이라는 사실 정치 이슈랑은 조금 먼 것 같은 이슈가 계속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우리 도대체 대한민국 수험생에게 수능이 뭐길래
이런 것인지 5글자 토크로 한번 문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수험생에게 수능이란 5글자 토크로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시키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20년 전에 수능이란 그냥 피 말리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최정민 참가자님 마이크 드셨는데 어떠세요? 아니 이거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갑자기 수능이란 네, 세 글자 하셨어요. 경쟁 심한 날. 경쟁 심한 너무 피말리던 정말 그런 생각이 났어요. 경쟁 심한 날. 네, 넘으셨네요. 네. 다른 분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사전에 양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뽑을 줄 몰랐거든요. 일단 그 타임라인에 따른 우리 사안의 경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 이주호 우리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 무려 몇 개월 전에 이걸 지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뜻을 받잡지 못하와 너무 송구합니다. 이러고 또 감사원에서는 또 그에 맞게 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학원가에서 나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더니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해요. 그죠? 그 한소원 참가자님 이 타임라인 한번 좀 짧게 정리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수능 150일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 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타임라인을 갑자기 저한테 넘겨주셨는데요. 네. 먼저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대학 관련 교육국장을 경질시키고 한국교육원을 감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원장은 사표를 냈고요.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이 올해 3월에 이번 수능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거를 윤 대통령이 과연 봤을까요? 보고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수사를 하도 해봐서 교육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께.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윤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랍니다. 그러면 음주 측정한 경찰은 주조장인이고 또 우리 뭐가 있을까요? 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사실. 네, 체육비리 수사하면 다음 올림픽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주식 수자하면 이제 주식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펀드 매니저 네, 정도. 워렌 버핏이 네.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타임라인을 또 겪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가슴이 새까맣게 또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네. 비유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거의 한 10여일간 계속 이제 뜨거운 감자로 이 수능 이슈가 달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다문화위원회에서 다문화위원 대표에서 우리 이보나 참가자님 함께 해주셨어요. 혹시 미얀마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얀마에도 수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신기한 거 우리 미얀마가 이 학교 10년만 다니고 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불합격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수능을 보나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고 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만약에 불합격한 경우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보나 참가자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수능은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고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네. 그리고 그 수능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은 초래하는 지시를 하는 거 자체로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항이 문제다라고 한번 툭 말을 던진 거 이게 좀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행정부들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건지
모택동이 이렇게 지나가는 참새 보면서 저 새는 해로운 것이다라고 하면 네, 그건 해로운 것이 되어서 벌레가 창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 너네 작년 대선 공약이었잖아. 이재명 후보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왜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국민의힘 반론이 있거든요. 최정민 선생님 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강민정 의원님께서 5개월 전에 킬러 문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었죠. 근데 이제 법안 선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현 정부 차관들이 킬러 문항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야 되고 없애야지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받들어 모시는 느낌으로 수습을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네, 마지막 멘트 들어볼까요? 그러면 혹시 정리 멘트가 있었나요? 네, 그 마지막 멘트 두 문장이 있는데요. 준비가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그 말에 저도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맞다.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대선 공약 내고 교육계 일부에서 사실 조금 그 수능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지적을 받은 지 1년 지날 동안 너네는 생각 안 하고 뭐 했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니? 라는 얘기 돌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 수능 문제의 핵심과 본질,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 사교육이 뭐 어떻게 되고 그거보다 가장 본질은 이 대단한 수능,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생사여탈권인 이 수능을 고작 150일 남겨놓고 대통령이 한마디를 그냥 흘리듯이 던져버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별의별 이슈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다 방패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자, 최진봉 심사위원님, 만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거가 본인이 판단하실 때 좋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이 문제, 수능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걸 듣고 싶었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한마디 또는 그 대응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국민의힘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더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바람에 본인의 생각을 듣지 못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네, 최대한 이거는 네 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주제 이거를 뽑을 줄 몰라서 이렇게 룰을 바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지. 네, 처음부터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약속인데 이거 룰을 바꿨다는 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행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임으로 본인 생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패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근데 진행자의 우수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널들을 당황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패널들을 당황스럽게 해야 진행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공중파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렇게 룰을 갑자기 바꾼 거는 약간의 좀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 말처럼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역으로 질문하는 바람에 본인 생각 못 들었잖아요. 이거는 좀 판단은 미스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전에 저희 리허설 진행이 되기 전에 일단 1차 양해는 좀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진행한 룰이 처음에 제안됐던 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앞에 참가자 세 분께서 하신 룰이 오늘 좀 추가된 룰이라서 제가 룰에 당연히 거기에 좀 빨리 적응하는 것도 참가자로서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미리 준비된 걸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참가자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